네, 안녕하십니까. EGPNF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서비컬 스파인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서비컬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사라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서적은 이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책을 꼭 선생님들이 항상 옆에 두고 자주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학파의 테크닉을 많이 배우지 않으셔도 그 뉴만 책에 나와 있는 키네지올로지를 선생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 그러면 많은 경우의 문제들을 어떤 기능적인 펑셔널 프로블럼 자체를 쉽게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적인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책이 뉴만입니다. 제가 뉴만의 키네지올로지 처음 접한 것이 93년도에 처음 접했었는데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개정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책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컬의 해부학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C1의 아틀라스와 C2의 엑시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 있는 이제 어떤 우리 서비컬 본과 이제 하부에 있는 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 자체의 길이가 내려갈수록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것이 특징적인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위치를 잡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 후두 뒤편에 있어서 잡는 부위들이 어, 우리가 이제 C1을 주로 잡게 되죠. 그 C1의 그러한 것들의 특징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고개를 숙였을 때 뿔뚝 튀어나오는 것이 C7을 위치 잡을 때 잡고 있다는 것 정도는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들은 선생님들이 아마 이 도수 치료를 준비하시게 되면 아마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C5가 나와 있죠. 이 C5의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이 수직으로 쭉 가다 보면 이 파셋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파셋의 위치를 잡을 때 그렇게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C5의 이제 파셋을 잡을 때는 이제 C5의 스피노스 프로세스 위에 있는 것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셋 위치를 잡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 해부학적인 것을 보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들 또 기회가 되실 때 제가 좀 더 하나씩 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모션에 대해서 제가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익스텐션을 할 때 외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고개를 보시면 이제 우리 본이 있죠. 익스텐션이 젖히게 되죠. 젖히게 되면 이 그래에 보면 이 파셋 조인트가 이 글라이딩, 이 포스테리어 글라이딩 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움직임이 관절이기 때문에 이 파셋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 플렉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플렉션 하게 돼도 글라이딩이 일어나게 되죠. 슬라이딩이요. 위쪽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스피노스 프레스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는 점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에서의 움직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료할 때 선생님들이 그 리트랙션의 맥켄지법을 쓰시게 되는데 상부에서는 플렉션, 하부에서는 익스텐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익스텐션이 되니까 스피노스 프로세스 기준으로 해서 이 파셋 자체가 후방으로 글라이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로테이션인데요. 서비컬에서 우리가 커플드 무브먼트라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인을 기준으로 해서 헤드가 만약에 라이트 쪽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커플드 무브먼트니까 스피너스 프로세서는 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 파셋의 슬라이딩은 라이트 쪽에 있는 파셋이 포스테리어 슬라이딩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라이트 쪽 로테이션 하게 되면 이 라이트 쪽에 있는 파셋 조인트는 포스테리어 슬라이딩이지만 반대편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어버드 쪽으로 글라이딩을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로테이션은 뭐 상식적인 거죠. 이렇게 라이트 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양쪽의 파셋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요로 부변과 관련돼서 다른 점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크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그 1년차 때 샀던 거 23년 된 저의 스파인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커플드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스파인을 얘기를 할 때는 바디의 기준이 아니라 스피너스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라식은 이제 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더 라이트 사이드로 로테이션 하게 되면 스피너스 프로세서는 레프트 쪽으로 이렇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또 다른 점들을 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우리가 이 파셋이 만약에 C5의 파셋이다. 그러면 C5의 파셋이 어딘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5라고 치고요. 여기 트랜스버스가 있고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우리 이제 파셋 조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로 파셋이 있겠죠. 그러면 C 위에는 4가 있겠고 아래쪽에는 C6가 있습니다. 그러면 C5의 파셋 조인트의 펑셔널 무브먼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 C5하고 C4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파셋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C5의 파셋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C5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6하고 5인지 5하고 4인지 기준이 없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플드 무브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가 있습니다.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있고 TP가 이렇게 있죠. 투더 라이트로 회전하게 되면 서비컬 같은 경우에는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반대로 돌게 되죠.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쪽의 파셋은 하방 쪽으로 글라이딩을 하게 되고요. 레프트 쪽의 파셋은 상방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셋의 움직임을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환자를 볼 때는요, 선생님들이 순간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그 파셋과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과연 우리가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가장 간단한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는 데는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통증이 많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바디를 그려가지고요. 스피너스 프로세스, 트랜스버스 레프트 쪽으로 로테이션이 돼요.
근데 라이트 쪽은 안 돼요. 그러면 파셋의 문제를 우리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어요. 라이트 쪽이 포스테리어 글라이딩,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글라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레프트 쪽은 어퍼 글라이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추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관에서는 일단 먼저 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 시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치료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멀리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멀리관에서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치료의 순서가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라이트 사이드에 페인이 있는 거잖아요. 페인이. 그러면 이쪽 파셋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컨택을 여기 라미나 쪽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컨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의 방향을 앞으로 줄 것인지 옆으로 줄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to the right side로 로테이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프레셔를 이쪽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to the right side의 로테이션을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 준 상태에서 환자로 하여금 로테이션을 할 때 손이 따라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비컬을 치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양쪽을 대게 되죠. 한쪽은 이쪽으로 밀고 또 한쪽은 이쪽으로 밀게 되는 짝힘을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밀어서 같이 돌아가는 방법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서비컬을 여기 이제 스파인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밀고 여기 옆으로 밀고 하나는 앞으로 밀어서 로테이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임상에서 사용을 해보면요. 로테이션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로테이션은 복합 움직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호주 쪽에서 이제 그 나온 이론 중에 이제 접근 방식인데 이론이라기보면 접근 방식이죠. 3 디멘션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2D로 먼저 접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리트랙션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리트랙션을 하게 되면 어퍼에서는 플렉션, 로우에서는 익스텐션이 유도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익스텐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파셋이 포스테리어 글라이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자가 투더 레프트 사이드 로테이션은 괜찮은데 투더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만약에 통증이 있고 로테이션이 안 되게 되면 문제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쪽에 내려오지 않던가 이쪽이 올라가지 않던가 예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저의 경우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통증이 없는 이 반대쪽에 라미나 쪽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앞쪽으로 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파셋이 포스테리어 쪽을 글라이드하게 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5번을 고정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C5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고정한 상태에서 리트랙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번은 안 움직이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4번에 있는 서비컬 스파인이 뒤쪽으로 포스테리오 글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쪽 레프트 사이드를 고정해 놨으니까 라이트 사이드에 C4의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파셋이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쪽만 글라이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글라이딩을 평면상에서 문제를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고 환자가 여기를 고정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편에 통증의 반대편을 전방적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리트렉션을 했었을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네, 우리는 C5와 4가 만들어내고 있는 C5 파셋 조인트의 라이트 사이드에 포스테리어 글라이딩의 기능 부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초기에 먼저 고정한 상태에서 리트렉션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리트렉션을 하게 한 다음에 반응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한 2,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적응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통증이 이제 어느 정도 감소돼 있다고 하면 2차적으로 그날은 거기까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테이션은 최대한 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로 하여금 본인이 손으로 이제 고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손을 고정한 상태에서 셀프 엑서사이즈로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멀리간에서는 집안에 셀프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해주라 하거든요. 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고정하면 되겠죠. 고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쪽에다가 표시를 해주거나 이렇게 우리 그 어떤 그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줍니다. 위치를. 그래서 C5의 라미나 쪽의 위치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준 다음에 거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리트렉션을 해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릴렉스, 또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릴렉스 하는 거를 셀프 엑서사이즈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서비컬의 파셋 조인트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상에서 사용을 해보면 상부 경추의 경우에는 머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머슬 스파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비토 스카플라 머슬 같은 경우가 이 동측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슬을 보게 되고 하부 경추에서는 주로 이 파시 조인트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펑셔널적인 움직임들을 선생님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식의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별도로 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부가적인 설명 또한 또 다시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해주신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